소시적부터 현 차이나에서 한반도로 침공한 대표 주자가 당태종 이세민으로 세뇌교육받고 자라왔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이 세뇌교육이 통하지 않았나 봅니다. 이분의 역사를 다시금 복원시키고 있는 것을 보면 당태종 이세민, 진왕 이세민. 당태종 이세민이 봉지로 받은 진왕의 정체를 먼저 밝혀봅시다. 고려와 조선의 대군과 군 앞에 붙는 호칭은 이들이 봉지로 받은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중국사의 시원인 한나라부터 조선까지 변함없이 이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모두 우리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진왕이란 옛 지시황제의 진나라가 있었던 곳, 진나라가 시작된 진읍의 청수현이 바로 한국지명 청주입니다. 전회에서 1월 오악도의 무대 오로봉에 물이 고여있는 강을 청주라고 했습니다. 진나라의 청수현, 청주를 또한 부용국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를 확인해 봅시다. 우리의 조상인 명시선 이태백의 여산에 관한 시 두 편을 인용합니다. 망여산 폭포, 망오로봉. 여산 동남쪽의 오로봉이요 푸른 하늘에 금색 연꽃이 불쑥 솟아있구나 라고 나와 있습니다. 고도서 읍지류에 5산이 모두 연결되어서 삥 돌아서 한 쟁반에 담긴 것 같이 한 산을 이루었는데 그 오산인 오로봉의 이름이 각기 다르다. 쭉 연결되어서 참으로 넓다. 바위의 기세가 하늘을 꽂은 것 같은데 바라보면 마치 부영인 연꽃 같다고 했습니다. 신중동국 여지 승남의 지명 중에 연주가 부영국이기도 합니다. 제 배경화면 황제의 오자 뒤에 있는 1월 오악도를 보시면 됩니다. 200이 1월 오악도의 무대 오로봉의 오산을 읊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도서 읍지로는 오로봉을 까마귀 오의 오산으로 변주해서 반도의 화성의 오산으로 조작 이입했던 것입니다. 그 오로봉 중에 한 봉우리의 이름이 샹로봉인데 망여산 폭포에서 해가 샹로봉을 비춰 자줏빛 연기가 피어났는데 멀리 폭포를 바라보니 긴 개천이 걸린 듯하다라고 노래한 것입니다. 고도서 읍지류의 부용 다음에 나오는 자단산이 바로 자줏빛 연기가 피어오르는 샹로봉인 것입니다. 200의 여산시 두 편의 제목 모두 망으로 시작하는 것이 쭉 연결된 설산을 멀리서 바라보는 그림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조선 천산의 시인 200의 망오로봉에 나오는 청천삭출 군부용은 천산산맥의 연이은설봉들이 아침 저녁에 햇살을 받아 황금빛으로 빛나는 거대한 연꽃 봉우리들이 푸른 하늘을 가르고 튀어나온 것 같다라는 의미의 시입니다. 그래서 당조 2호 부용이라는 말은 역사 속 천산산맥에만 쓰일 수 있는 용어인 것입니다. 우리의 유물 부용당은 그 말이 함축하고 있는 뜻은 역사 속 천산산맥에서 계절을 하신 국조들을 모신 천산산맥 하의 국사당이란 말입니다. 당태종 이세민을 얘기하는 도중 당나라의 시선 이태백의 식구를 인용하니 이렇듯 감회가 더욱더 느껴집니다. 진나라의 진읍인 청수현의 청주가 신시계천의 무대 오로봉에 접해 있었던 것으로 이곳에 천하의 중심 금성천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읍을 감숙성에 있다고 했으니 감숙의 지명도 밝혀봅시다. 감숙이란 감주와 숙주의 합성어입니다. 감주. 경상도, 계령과 충청도, 청주는 청주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역으로 이곳이 감숙성의 감주였던 것입니다. 아리아넥스가 얘기한 진읍의 청수현이 청주라는 것이 정확하다는 것이 이렇게 입증되었습니다. 숙주, 감숙성의 숙주를 또한 살펴봅시다. 평안도 숙천의 군명이 숙주로 전라도 나주의 군명 비단 금자의 금성은 초계 지명이며 충청도 진천의 군명 황량은 황주와 동일한 지명으로 감숙성이란 천부가 있었던 금성 청주의 감주와 금성 촉 황주의 숙주의 합성어였던 것입니다. 진왕이란 당태종 이세민이 진나라가 시작된 천부가 있었던 청수현의 청주 김해를 기반으로 황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현무문의 변. 당태종 이세민이 천부가 있었던 청주를 기반으로 현무문의 변을 통해 황제가 되었던 것으로 제왕 이용길의 봉지를 살펴봅시다. 경기도 양천의 군명 제안과 황해도 황주의 군명 제안은 동일한 지명으로 제후국 제나라가 있었던 곳으로 이것이 제왕 이용길의 봉지였으며 황주란 제왕의 도시 고고죽국이 있었던 곳으로 경기도 양천의 군명 파릉은 신시계천의 무대 파촉의 파였던 것입니다. 정관의 치. 당나라는 천하의 중심 금성천부의 인가를 받은 처신 시스템의 중심인 조선의 중앙조정으로 이세민이 정복한 동돌고를 탱그리 카간이라고 합니다. 이들의 명칭을 밝혀봅시다. 당나라의 당의 의미가 당그리, 탱그리입니다. 우선 몽골의 국기에 대해 인용합니다. 탱그리란 하늘, 하늘척, 천신으로 천주이며 또는 하늘 같은 아버지인 천부 부처님, 상제 천왕의 의미로 당그리, 탱그리가 계셨던 곳이 역사 속 탕구르의 터인 탕구트로 경주, 남양, 남원이라고 했습니다. 당나라의 당이 바로
탕구루 탱그리입니다. 경주의 군명이 동경으로 이세민이 정복한 동돌궐이란 결국 경주가 있었던 트루프로 탈의 동부지역인 동경을 점령했던 것으로 그곳이 탱그리 당그리인 천황님이 계셨던 경주의 탕구터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본래 자신들 선조의 봉지인 당국이었는데 당고조 이원이 황제가 되고자 이것을 벗어나 장안에서 반란을 일으켰으므로 자신들 봉지를 수나라 잔류세력에게 빼앗겼다가 이후 당태종 시대에 자신들의 옛 봉지를 되찾은 것을 현 중앙아시아의 동돌궐을 점령한 것으로 조작한 것입니다. 고구려 침공. 자, 드디어 수나라 때 말 많았던 안시성이 등장했습니다. 고구려가 쌓았다는 천리장성의 지명 대련과 부여성의 지명과 안시성을 살펴봅시다. 대련, 충청도 대흥의 산천과 불호를 인용합니다. 대련에 있는 사찰이 대련사로 충청도 대흥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흥의 지명이 이상합니다. 대흥의 지명을 다시 밝혀봅시다. 수나라의 수도가 대흥성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지명을 신증동국여지 승람에서 찾아봅시다. 수나라가 있었다고 하는 대흥이 충청도에도 있습니다. 박연폭포와 항상 함께 등장하는 산이 하나 있는데 천마산입니다. 현재 개성 시내의 산으로 나옵니다. 네이버 지식인에서 다시 인용합니다. 이번에는 수나라가 있었던 대흥이 개성의 지명으로 등장했습니다. 수나라의 기반 지역에 있었던 수나라의 잔류 세력들이 장안인 한양을 기반으로 했었던 당나라의 침공에 맞서 만리장성을 보수했던 것이 고구려의 천리장성으로 추작되었던 것입니다. 본래 당고조 이원의 기반 지역은 수나라의 신하로서 경도인 서울의 당 지역이었는데 그것은 또한 수나라의 중심 지역으로 당고조 이원이 한양 장안으로 건너가 당나라를 선포하며 수나라에게 대항하기 시작했고 이때 장안 한양의 당 세력이 경도인 수나라의 안시성과 국내성을 공격한 것을 고구려의 침공으로 조작했던 것입니다. 수나라에서는 단 한 번도 안시성을 침공한 적이 없었는데 당나라의 고구려 침공이 시작이 안시성인 이유를 이제는 아시겠지요. 안시성이 바로 수나라 양제의 직계 후손의 성이었던 것입니다. 능양에 있는 성이 능성입니다. 전라도 능성의 군명 연주는 오로봉의 연주와 관련이 있으며 군명 죽수란 죽주에 있는 대나무 숲으로 죽주는 제왕의 도시 황주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전라도 능성의 산천을 인용합니다. 전라도 능성에 나오는 금오산은 어디에서 많이 본 지명입니다. 전라도 능성에 등장하는 금오산이 바로 경상도 경주의 군명 금오였습니다. 운산은 또한 전라도 운봉과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부르는 방식입니다. 전라도 능성과 경기도 죽산의 누정이 봉서루라고 합니다. 경기도 죽산의 군명을 계산, 은평, 연창, 죽주라고 합니다. 은평과 음성은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이며 전라도 능성의 군명 죽수는 경기도 죽산에 있는 대나무 숲이었습니다. 충청도 단양에도 봉서루가 있었다고 합니다. 충청도 단양의 군명을 적산, 적성, 단산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신시개천의 무대로 삼국지 적벽대전의 무대이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경상도 풍기와 강원도 정선에도 봉서루가 있었다고 합니다. 강원도 정선의 군명을 삼봉주진 도원이라고 합니다. 봉서루가 있었던 곳이 신시개천의 무대 천부가 있었던 무릉도원이었던 것입니다. 당나라가 공격한 안시성의 정체도 밝혀봅시다. 평안도 용광의 산청과 성과 성지를 인용합니다. 안시성이 있었던 오석산이란 까마귀가 아닌 신시개천의 무대 1월 5학도의 주인공 오로봉의 오산으로 황룡성이 역사 속의 안시성으로 안시와 안주는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평안도 안주와 충청도 천안은 영주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으로 안주에 있었던 성이 발간지성인 안시성으로 이것이 환성이었던 것입니다. 평안도 안주의 불호를 인용합니다. 천황사 성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평안도 안주의 성안에 천황님이 계셨던 천황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평안도 용광의 군명 까마귀 오의 오산이란 신시개천의 무대 다섯 오의 오로봉의 오산을 까마귀 오로 변조시켰던 것으로 안시성을 황룡성이라고 했습니다. 안시성이 있었던 곳을 발해에서는 금나라 시대의 탕지연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지명도 찾아보아야죠. 한성부의 제용편에 나오는 금성탕지란 김해에 있는 성이 금성이고 탕지란 상나라를 건국한 탕왕의 연못이라는 얘기입니다. 김해와 중국 역사에 나오는 상나라가 한양의 진산 화산에 있었다고 합니다. 안시성이 천하의 중심 금성천부와 가까이 위치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장안인 한양을 기반으로 했던 당나라가 천하 통일을 위해 경도인 서울에 있었던 수나라의 잔류 세력과 북주의 평양을 공격했다가 당태종이 대패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안시성의 성주 양만추는 당이 멸했던 수나라의 후손이었던 것입니다. 소시적부터 매우 이상하게 생각했던 것은 성주란 성의 주인으로 안시성의 성주란 고구려 평양 세력의 장군이 아닌
고구려와는 독자적인 세력입니다. 즉 안시성의 송주 양만춘은 평양의 북제 세력인 고구려와는 별도의 세력으로 수나라의 후손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안시성과 양만춘 장군의 비밀을 알겠는지요? 이세민의 최후, 당태종 이세민의 능호 소릉의 지명을 밝혀봅시다. 소릉이란 소양이라는 지명에 있었던 능호로 소양하면 떠오르는 것이 춘천의 소양강입니다. 강원도 춘천의 군명 광해란 강해군이 황제가 되기 이전 가지고 있었던 봉지이며 춘천의 군명 안양이란 이곳이 평안도 안주와 동일한 지명입니다. 바로 당태종이 공격한 안시성이 있었던 곳입니다. 천하의 중심 천왕님과 천부가 있었던 안시성에서 당나라 황제의 능호를 신시개천의 무대에 사용하는 것을 허락했던 것입니다. 다음 회에서는 고구려와 백제를 멸망시켰다고 하는 당고종 이치에 대해 밝혀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